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몇 억 간다, 알트코인이 몇 배나 올라갈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올라가는지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납득이 된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24년도 11월 이번 달에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흔히 말하는 폭탄 돌리기와 제로섬 게임에서 승자 패자, 잃은 사람 돈을 번 사람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친 장, 이해할 수 없는 상승과 하락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유들을 설명해 가면서 아직도 좀 늦지 않았다, 왜 늦지 않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 폭등과 알트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간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비트 폭등과 알트 폭등이 순서대로 연결된다는 것은 21년도 장을 설명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17년도 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7년도 차트에서, 도미넌스 차트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보면은 대략 99% 거의 100%죠. 100%에서 40%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리플로 인해서 한번 하락을 하고요. 30%가량 내려가고요.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30%가량,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30%가량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아는 21년도 시장이 펼쳐졌었죠. 그럼 17년도 시장의 비트코인과 리플과 이더리움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었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리플과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하기 전에 해당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전의 고점을 넘기는 그런 차트가 나오게 되고요. 고점을 넘긴 다음에 리플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 격차를 두고 이더리움이 폭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5배에서 10배가량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올라감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도미넌스를 30%가량 가져가는 걸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도미넌스를 30%가량 가져가는 걸, 또는 같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그림이 21년도, 우리가 흔히 아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장이 올라가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게 17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21년도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17년도 차트랑 21년도 차트를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 신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그 이후에 13, 14년도에는 리플과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5배, 10배가량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온 21년도 물장에는 고점을 넘긴 다음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시작하고 강세가 시작되고요. 알트코인이 10배, 20배씩 상승하는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미 두 번이 축적된 거죠. 17, 18년도랑 14년도. 이 13, 14년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예로 든 게 21년도 불장에 나온 모습과 17, 18년도에 불장에 나온 모습, 이런 모습들만 비교를 해왔고 13, 14년도는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사실 13, 14년도도 마찬가지로 비트가 전고점을 넘기고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이때는 도미넌스도 사실 제대로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는 못 쓰지만 리플이 이때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은 13년도 똑같고 17년도 똑같고 21년도 똑같이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알트장에 나왔다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패턴이 그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도, 17년도, 21년도 본 다음에 24년도 지금 현재를 보면요.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24년도 3월의 모습과 달리 큰 폭으로 깨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었던 패턴 1번, 2번, 3번, 비트가 수급을 받으면서 신고점을 갱신한다. 그리고 이후에 알트코인이 크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상승하고 2번 그림이고, 그 다음에 대세 알트장이 시작된다. 21년도에는 이때 시작된 알트코인 10배, 20배 상승했던 그림,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그림 중에서 지금 그림은 어디냐? 지금 위치 어디냐? 1번,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신고점을 갱신해 간다. 맞죠? 근데 문제는 2번, 알트코인들이 점점 변동성을 크게 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한다. 제가 봤을 땐 2번일 것 같습니다. 대세 알트장까지는 안 왔어요. 지금 몇몇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도지, 그리고 이더리움도 많이 상승했고요. 대표적으로 솔라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항상 갱신되고 있는 코인들, 리플도 있을 거고, 그런 코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번, 대세 알트장이 시작된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3번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2번이라는 그림에서 3번을 대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대세 하이트장 3번은 언제 시작하냐? 그 그림도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비트가 강세다, 알트가 강세다, 이 부분을 먼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올라가는 모습만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강세다. 많은 사람들은 알트코인 강세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10개, 20개를 모으고 비트코인보다 많이 상승하냐 이를 나눴을 때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상승량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가 강세다, 알트가 강세다? 당연히 비트가 강세겠죠. 한마디로 비트 그냥 100만 원 넣어두는 게 그 돈을 알트코인 100개 뿌려두는 것보다 이익률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대세 하이트장이 시작되지 않았고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다음에 나올 그림은 뻔하죠. 많은 분석가들, 특히나 유튜버, 저 같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게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장이 시작된다. 이 포인트가 아직 안 왔으니까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도미넌스가 하락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알트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을 막을 수 없듯이요. 그게 대세 알트장이에요. 근데 이걸로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해당 구간을 자세히 좀 면밀히 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정보들 또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21년도 도미넌스 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도미넌스 하락한 구간을 표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도미넌스 하락이 시작한 시점이 1월 초예요. 21년도가 시작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알트장이 날뛰었다라는 것을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해당 구간부터 알트장 크게 도래했다,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알트장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해당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월 3일에 알트장이 나왔다, 도미넌스 하락으로 인해서 알트장이 나왔다면 지금 보이는 알트코인이 반타작 또는 절반가량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한 거고 어떤 세밀한 포인트가 있는 건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이 포인트를 거의 반년 동안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설명하기 귀찮고 그냥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던 정보이기 때문에 반년 동안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비트코인 그냥 1시간 전에도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알트코인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해당 시기에 1월 3일에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타노스가 나왔다라는 이 내용은 우선 도미넌스가 하락한 부분은 비트코인이 고점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약간 디센딩 패턴이 나올 때 반대로 이더리움은 고점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반대되는 차트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더리움 도미넌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따가 이더리움 같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알트코인이죠. 알트가 강세로 바뀌는 비트 강세에서 알트 강세로 바뀌는 시작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디커플링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렇게 비트는 약세지만 이더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해당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더리움의 안정적인 상승이라는 기반으로 알트코인들이 대거 날뛰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보면은 그런 포인트들 좀 중요하지 않고 건너뛰어도 그냥 될 것 같은데 왜 이 그림을 되게 그냥 이해하기도 어렵고 중요하지도 않은 포인트 모든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되는 일을 왜 계속 설명을 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알트코인 투자할 때 하면 안 된다 반타작 날 일이 머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알트코인 앞으로 대불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도 팔아서 알트코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엔 대부분 거의 고점일 때 바꾸게 됩니다. 내가 참을 수 없으니까 사게 되고 그로 인해 상승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 생각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시드 반띵 이 46% 그냥 반띵 그냥 마이너스 50%라고 생각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띵 2분의 1을 걱정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이때 나오는 2분의 1이라는 이 하락이 전과 후를 살펴보면 이 타노스 반띵도 사실 4배나 올라간 다음에 나온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고점을 물렸을 때도 사실 1호부터 10배, 20배가량 상승하기 때문에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 20배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고점에서 물렸을 때 10배가량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포인트가 반띵이 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였다면 더 큰 상승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회수 보면은 누가 좀 지적을 해줬어요. 조회수 4만이나 5만, 10만 나오면 그때가 고점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지금 제 유튜브 조회수 보면 1만에 2만에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규 유저, 신빙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일 리는 없겠죠. 여기서 좀 하락하는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그래서 이 하락을 무시하고 그냥 매매하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는 사실 모두가 하락을 부정할 때 나타나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냥 조용히 하고 견뎌내면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업비트를 켜보면 많은 코인들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게임빌드, 엠블, TT, 썬더코어, 리플, 뭐 무비블록 이런 코인들 전일 대비 켜보면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게 어딨냐 다 그냥 이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일 대비 말고 뭐 거래대금 순위로 막 봐서 하단에 깔리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차트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상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런 차트라는 거예요.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코인들은 많고요. 그냥 이런 코인들을 그냥 사기 싫어서 또는 물리기 싫은 마음 때문에 못 보고 있는데 위의 그림을 이해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물리더라도 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영상의 사실 바람 또는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저도 물론 이런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코인 한 비중 20% 지난번에 투자해서 많이 물려있지만 이 물려있는 코인들 중에서 일부 코인들 몇몇 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투자해서 여기서 물려있다면 지금 영상을 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형태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몇몇 개는 보유 중인 것들 중에서 몇몇 개는 매도를 하고 있으며 제가 물렸다라고 표현한 이 스몰캡들 중에서 지금 뭐 40%가량 물려있는 코인들 대부분이 그냥 저는 이 차트대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 이 타노스를 주목했다면 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했고 일부는 익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트코인 어떤 걸 보고 있냐를 설명할 텐데 사실 오늘 주제랑은 별개지만 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코인 보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트 중에서 AI랑 디핀부터 보겠습니다. 저 니어 프로토콜이 아직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유사 계열 중에선 아이셔가 있고요. 니어랑 에이셔 둘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에이셔는 그냥 풀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발란체입니다. 분명 솔라나가 많이 상승했을 때 아발란체도 같이 많이 상승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밸류가 낮은 탓에 상승폭이 좀 작습니다. 근데 제가 아발란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